1월 26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제가 기준점이라는 것을 자주 강조하죠. 그 지점을 지켜내고 방어해 줄 때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그 지점을 회복해서 지지로 전환해 줄 때 의미가 있다. 이런 해석을 해드리고 있죠. 자, 지금은 최근에는 제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에 있어서의 기준점을 지난 9월 저점으로 잡아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모두 조정으로 눌렸어요. 오늘 조정을 받은 이유를 보면은 양시장 모두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매도가 초반부터 이렇게 좀 쏟아진 그런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빠졌죠. 자,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기준점 우에서의 눌림이에요. 지금 보시면 그죠? 기준점 우에서의 눌림을 나타내고 있는데 코스닥은 이제 어제 뒤늦게 이 기준점 회복을 시도한 상태에서 오늘 이 기준점을 놓고 약간 지지 공방을 벌였습니다. 약간 기준점 부근에서 마감이 됐어요. 일단 지금 이 9월 저점의 이 기준점은 코스피만 지지로 전환해도 안 되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양시장이 모두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을 만들어 줘야만 후속 흐름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11월 마지막 거래잖아요. 이번 주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요 기준점 위로 안착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만들어지는지, 자,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만들어져야만 이번 주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12월 장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요 기준점을 가지고 계속 확인을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양시장이 지수가 눌렸고, 물론 뭐 이 기준점을 훼손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오늘 조정에 대해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조정으로 눌렸고 그 프로그램 매도에 의한 조정이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는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버티는,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일단 오늘 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인데요. 지난 11월 15일에 이제 그때 자사주 매입 공개되기 직전 그날 장중이었죠. 장중에 이제 이게 정보가 새 가지고 아마 외국인이 매수했던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날 이제 외국인 순매수 이후에 7거래일 만에 오늘 다시 순매수를 보였어요. 순매수를 보였다. 요 부분이 일단 수급적인 어떤 특이점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선 방송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엔비디아 CEO의 어떤 발언에 근거해서 볼 때 삼성의 8단, 12단 HBM3E 엔비디아 납품이 멀진 않았다 라는 점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인적 쇄신안의 임박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다려왔던 부분 중에 또 하나인데, 오늘 나온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대략 이번 주 중에 빠르면 내일이고요. 빠르면 내일이고 이번 주 중에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막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임 메모리 사업부장, 뭐 파운드리 사업부장 이런 쪽 새로 사장을 내정하고, 뭐 DX 부문 이런 거 쭉 얘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DS 부문 같은 경우는 CEO는 유임하되 HBM 사업의 정상화를 이끌 메모리 사업부장과 대만 TSMC와의 격차 좁히기 미션을 맡은 파운드리 사업부장을 바꾸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이 안정 속의 쇄신, 요거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안정 속의 쇄신. 지금 삼성전자가 안정 속에서 쇄신을 할 땐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HBM 실기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사람이 정현호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말이 없어요. 일단 지금까지는 일단 구체적인 인적 쇄신안이 나오면 알겠지만은 뭐 이 사람이 승계 실무 작업에 깊숙이 관여를 해서 뭐 어떻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사람이다라고 뭐 이렇게들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뭐 들리는 내용 소문으로는 이제 HBM 실기의 원인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다라는 부분에서 주가에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반응을 줄 수 있겠는가?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드는데, 일단 DS 부문 같은 경우는 일부 임원에 대한 퇴임 통보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이런 내용 등은 구체적인 내용이 빠르면 내일부터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나오는 대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알려진 바만 놓고 봐서는 조금 더 셌으면, 인적 쇄신안이 좀 더 강했으면 하는 조금 아쉬움은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우크라 재건주에서 이 HD 현대건설 기계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또 했어요. 보통 빠질 자리에서 안 빠지면 오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식에서. 러시아와 우크라가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빠지지 않고 버텼어요. 그죠? 그 구간에서 우리가 이 버텼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간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버티더니 결국은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6.25 때 휴전 협상 기간에 사상자가 제일 많았다라고 하듯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서로 휴전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강하게 치고받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뭐, 서로 미사일 치고받고 하면 이게 전쟁이 더 악화돼가지고 더 안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되면은 이 재건주들이 빠지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버티면서 추가로 오른다는 것은 일단 트럼프 정권을 앞두고 이제 휴전이 다가오면서, 어느 정도 서로 입지를 높이기 위한 공방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같아요. 하는 것 같고요. 자, 아무튼 테마도요, 조금 그 자금이 몰리는 종목 쪽으로 좀 더 탄력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HD 현대건설기계가 이쪽에서는 주도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그 현대 에버다임 같은 종목은 탄력이 오늘 없었어요. 그죠? 좀 올라가다가 다시 되눌려 버렸어요. 좀 올라가다가. 반면에 진성 TC 같은 종목이 또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식장인과 멤버십에 이 HD 현대건설기계하고 현대 에버다임이 둘 다 올라가 버려가지고 대안으로 후속 대안으로 제시했던 종목이 바로 진성 TC였어요. 자, 이 종목이 오늘 또 HD 현대건설기계에 따라서 상승 탄력을 좀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HD 현대건설기계의 흐름을 보면서 관련주들의 등락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이 주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염두를 하시고요. 자, 오늘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조정 눌림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선 3사에서 조정이 나타났죠. 다만 HD 현대중공업 이 기준점을 아직 훼손한 것은 아니에요. 하향하진 않았습니다. 이 기준점을 지켜내면은 문제는 없어요. 패턴에 등락을 주더라도 다만 이 기준점을 훼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기준점을 가지고 후속 흐름을 계속 체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트럼프가 취임 즉시 LNG 수출을 승인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그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은 올랐습니다. 한국카본 이런 종목도 조금 플러스에서 강보합이지만 플러스에서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피팅의 성광밴드도 오늘 좀 버티는 그런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기자재나 이 LNG 관련주 쪽으로 전반적으로 조금 압축되는 그런 모습은 좀 있거든요. 조선 섹터에서도 조선기자재나 요 LNG 쪽으로 조금 더 압축해서 관심을 조금 더 높여서 이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것도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바이오에서 빠졌던 자금이 2차 전지 쪽으로 이동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요일 방송에서 한번 그 ETF 동향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자, 이런 과정 때문인지 에코프로 주가가 생각보다 이렇게 조금 연속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10% 선까지 또 이렇게 추가로 급반등을 시도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거의 뭐 보합선 부분까지 윗꼬리가 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왜 10% 가까이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저항이 되면서 다시 윗꼬리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 월봉 차트로 가면은 바로 이 5월선 있죠. 5월 이평선의 이 추세적인 저항에 조금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추세적인 저항이 제가 추세가 단기 흐름에 앞선다 이런 말을 했죠. 단기 흐름이 좋아 보여도 추세 저항점에 가서는 막힐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에 일단 막힌 거거든요. 여기에 막힌 건데 요 가격이 지금 보면은 85,000원 정도 돼요. 85,000원. 8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만큼 이렇게 올라오면서 요 11월에 빠진 부분은 회복을 했어요. 11월에 빠진 부분은 이번에 다 회복을 했어요. 이제 후속적으로 남은 건 뭐냐면 85,000원의 이런 추세 저항을 돌파해서 나갈 수 있겠느냐. 이게 본질적으로 어떤 흐름의 기조를 살려 나갈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물론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조금 눌렸다 갈 수는 있어요. 좀 눌렸다 다시 올라갈 때 85,000원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내일은 눈도 온다고 하는데 건강에도 유념들 하시기 바랍니다.